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법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행정규정 같거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마치 법률 탐정 이야기 같은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경비 인력을 줄일 때 왜 법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꼼꼼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다른 경우에는 그냥 통보만 해도 괜찮다고 할까요? 바로 이 미묘한 차이, 이 구분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조항입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 제2항. 이 문장 안에 모든 단서가 들어있어요. 특히 저기 시도경찰청장이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미스터리든 그 중심엔 핵심 인물이 있기 마련이죠.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이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 독특한 정체성을 먼저 이해해야 첫 번째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청원경찰은 우리가 아는 일반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설 경비업체 직원, 그러니까 민간 경비원도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특성이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재밌지 않나요? 돈은 민간 경비원처럼 사업주가 내는데 감독은 또 일반 경찰처럼 경찰서장이 함께 참여합니다. 바로 이 공공의 성격과 민간의 성격이 뒤섞여 있는 회색지대. 이 애매한 위치가 우리 미스터리의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이 청원경찰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경로에 숨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가 우리 시설에 필요하니 배치해주세요 하고 직접 신청하는 말 그대로 사업주의 선택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경찰이 먼저 이 시설은 중요하니까 청원경찰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공공의 필요에 따른 거죠. 이 둘의 차이, 여기서부터 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법은 왜 유독 그 두 번째 길, 그러니까 경찰이 요청해서 배치된 경우에만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이제 그 숨겨진 진짜 이유, 그 동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찰이 직접 나서서 배치를 요청했다는 건 그곳이 그냥 평범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항, 원자력 발전소, 주요 방송국처럼 국가 안보나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라는 요구는 그냥 귀찮은 서류 작업이 절대 아닌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처음에 여길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그 보안 위협이 줄어든 게 맞나? 이걸 다시 평가해야 하는 거고요. 또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감독이 더 엄격한 청원경찰 대신에 상대적으로 감독이 덜한 민간 경비원으로 슬쩍 바꾸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초의 위험을 판단했던 경찰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시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법조항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 그 최종 결론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결국 이 규정은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설의 보안 문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내부 결정만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쉽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결국 이 작은 법 조항 하나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 전체의 안전, 이 공공의 안보라는 가치와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